안녕하십니까 조합 동지 여러분들. 이제 인단협이 끝나고 약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이라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일단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크게 보자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인데, 엄연히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자기 멋대로 단체협약을 또 해석하고 생산 일정이 바빠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어봤고, 그러자 연차 휴가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유급휴일을 줄 수 없다 생산 일정 때문에. 근데 연차를 써도 어쨌든 직원이 출근 안 하는 것인데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3차 백신 맞는다고 오전만 있다가 홀라당 집에 가버리고, 저는 비로소 그걸 느꼈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현 경영진이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가 집회를 했던 그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놓고 노동부에 현재 고발을 한 상태고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께서는 3차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연차를 쓰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고 회사 말이 맞다면 연차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 말이 맞다면 연차를 안 쓰시고 가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연차를 쓰고 가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동부에서 배정받고 조사받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정년하시는 분들의 이제 계약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보자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은 정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회사에 현재 직원들이 안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못 뽑고 있고, 관리직, 사무직은 엄청 잘 뽑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급, 차장급 이상으로 뽑고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뽑으면 나이를 얼마를 먹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회사에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계약직을 계속 쓰게 되면은 제도를 바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원이 없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습니다. 솔직한 그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인사 개편과 조직 개편 또는 인사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현 경영진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서 그것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자에 대한 대책안, 그리고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대책안 마련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규 입사자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사가 못 들어오게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계약직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정규직 채용을 계속 우선시로 해야지만 회사도 사람을 뽑기 힘들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깨닫고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은 조직이 우선순위입니다. 조직이 줄어들고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회사랑 싸울 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싸운다기에는 그렇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쟁취를 하기 위해서 회사와 무언가를 협상을 한다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계약직 인원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회사는 대체 인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더라도 회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도 계약직이 많으면은 엄연히 정규직들이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정규직이 빠진 자리는 정규직 채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고 다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 생산부 쪽에서 일이 안 되고 현재 각 지사에도 CS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뽑히지가 않고 당장 생산을 해야 되고 매출은 나와야 되는데 힘드니 대체 인력이 불가능한 부서는 노동조합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가능한 곳은 노동조합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어제 회사에서 결정이 어제 나갔고 노동조합에게 어제 오후 한 2시경에 전달을 받았고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한 4시경에 다시 회신을 회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이제 그 해당자분들에게는 아마 통보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회사가 임금 및 재반 처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 어쨌든 뭐 정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그동안 정규직으로 계셨고 많게는 몇 년, 뭐 더 많게는 10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정년됐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많이 서운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마음 제가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에게 자문도 구했고 하지만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어떠한 노동조합이든 회사에게 끌려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계약직과 외조화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정규직들을 위해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죄송스러워서 막 그런 마음으로 정년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계약직을 계속 전환한다 하다 보면은 결코 노동조합은 나중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요. 총 4분인데 2분은 제가 승인을 했고 한 분은 안 하신다고 했고 한 분은 저희 노동조합 쪽에서 승인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좀 전에 다 말씀드렸고 뭐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뭐 조합원분들에게 이걸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 것 같고 모든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뭐 저도 사람인데 누가 싫고 좋고 해서 이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결정한 것이고 단협을 할 때 정년에 대해서도 연장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라는 혹을 달 수밖에 없어서 복수노조와 상의하에 이것은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단협 때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 나라에서 정년 연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신규 입사자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입사 지원이 와도 며칠 일하면 다 가거나 뭐 또 한 달도 못 버티고 또는 일주일 하루 다니고 뭐 나가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의 지리적인 입지와 그리고 임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입사원들 급여를 확 올려서 받자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걸리고 그러려면은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합에서 임금 체계, 직급 체계 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2022년도 조합의 목표로 치면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직급 체계, 승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승진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나 인사 복합 평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뭐 정규직, 외주, 계약직에 대한 재반 처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문서화로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각 지사별도 그렇고 각 공정별로 휴게실마다 지금 현재 회사의 경조사나 복지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전혀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2022년도 다가오는 1월에는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이제 코팅하고 인쇄해서 배포를 할 것이고, 어쨌든 2021년도 인단협이 끝난 지 불과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2022년도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협상에 대해서 또 다른 숙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제 2021년도 인단협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한번 22년도에 대한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급을 빼면은 뭐 상여금이나 우리 기타 수당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도 임금성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에 관련돼서도 2022년도에는 좀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조합 동지 여러분들 21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저녁에 일 끝나고 동료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는 그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할 수 없어서 참 저 또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부분 같고요. 21년도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도 그렇고 우리 동지님들도 그렇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가정의 평화,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합 동지 여러분들 정말 2021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뭐 구구절절 뭐 얘기해봐야 어찌 제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2022년도에는 또 다른 노동조합,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절대 잊지 않고 한번 제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동지 여러분들. 정말 2021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아쉽게도 1월 1일이 주말에 들어갔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